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고 평범한 집에서 딸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얼마 전 각자의 길을 가고 부부의 연을 끊을 뻔했지만 화해하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써봐요. 저는 어렸을 적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아빠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는 한순간에 집안의 가장을 잃게 되었죠. 아빠 혼자 일을 하셔서 저희 집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기에 아빠의 죽음은 저희 집에 가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이었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했고 엄마가 일을 해야 했죠.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여자 혼자 딸이 둘이나 있는 집을 꾸려나가기엔 벅찼어요. 엄마는 정말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하셨고 저는 집에서 어린 동생을 제가 돌보면서 살았어요. 저도 당시에 어렸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일찍 철이 들었고 친구들이 공부하는 동안 저는 동생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면서 살아야 했죠. 엄마는 늘 새벽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고 저는 엄마가 들어와서 제가 자고 있지 않으면 저를 재운다고 엄마가 더 늦게 주무실까봐 일부러 엄마가 퇴근하시기 전에 저와 여동생은 잠을 잤어요. 여동생은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죠. 아무튼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었기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하루라도 더 일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엄마를 조금 도와주고 싶었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고 동생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동생은 저처럼 이런 공장직에 다니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랬기에 제가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벌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까 엄마는 예전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른 평범한 집안의 엄마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셨어요. 대신에 제 일상이 없어지고 일만 해야 하기만 했지만 제가 희생해서 엄마와 동생이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죽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고 당연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하고 왔는데 원래라면 자고 있어야 할 엄마가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 놀랐고 엄마 앞에 앉았더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민영아,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너 지금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쉬는 날 없이 살고 있잖니. 엄마는 우리 딸이 이렇게 청춘 보내는 건 싫어.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했죠. 엄마는 자신처럼 돈에 얼매이지 말라면서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없으면 아직 백수인 동생과 엄마가 경제적으로 힘들 걸 알았기에 선뜻 알겠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네 동생은 걱정 말고 어릴 때부터 네가 친구들이랑 안 놀고 동생만 챙길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친구들 다 놀이터에서 놀고 땅 따먹게 하고 있을 때 넌 일찍 철들어서 동생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엄마가 그 모습 보는데 마음 찢어지는 줄 알았다.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할 테니까 이제 동생이랑 엄마 걱정 말고 편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우리 딸. 라고 했어요.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엄마는 저를 안아주면서 토닥이셨죠. 저는 그날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사람도 많이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조금씩 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면서 살아왔는데 20대 후반이 되어서 제 인생을 찾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집안에 자라서 공감대도 잘 맞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점 하나 없었죠.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는데 솔직히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 집안 형편에서 너무 부담되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속사정을 알고 예물만 해도 된다며 몸만 오라고 나머지는 자기네 집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예물만 하니까 안 좋게 보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정말 인품도 좋으시고 말도 다정하게 해주셔서 잠시 아버지의 품을 느낀 것 같이 포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안에 딸이 없어서 딸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해 주셨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와 동생도 남자친구를 좋아해 주셔서 결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혼집을 구하고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등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의견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 있고 전부 다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아무 말 안 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웨딩드레스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었어요. 일생에서 단 한 번 입으니까요. 그런데 웨딩드레스도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옛날 사람이 입을 것 같은 올드한 웨딩드레스에다가 속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팔과 목까지 다 가려진 웨딩드레스였어요.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려도 무시하셨죠. 어쩔 수 없이 결혼 준비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물은 저희 집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저와 엄마가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와 엄마는 목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니 화를 내시면서 자기는 다이아 반지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물은 원래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시어머니 고집대로 되지 않게 목걸이로 밀고 나갔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어차피 결혼 준비 시댁에서 다 비용 지불해 주셨으니까 시어머니가 원하는 다이아 반지로 해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 셋이서 매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직원에게 제가 찜한 반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원하는 다이아 반지가 있었고 이미 호수까지 다 맞춘 상태더군요. 저와 저희 엄마는 결제만 하고 가게에 나오면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결혼 준비는 이랬고 신혼집에서 드디어 남편과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과 가까운 집으로 잡았고 친정엄마는 타 지역에 살아서 자주 왕래를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고집이 세도 다른 집에서 살면 자주 마주칠 일이 없으니 괜찮을 줄 알았고 남편도 자기 엄마가 별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에게 더 잘 대해주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저와 남편의 생각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저희 신혼집에 오셨고 그럴 때마다 자기 심심하다며 밥 해달라 하고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일도 하고 그래서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몰랐다면서 자기가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셨는지 한동안 오시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려고 했죠. 그때 저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 5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라며 자기가 집안일이나 저의 수발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하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
은근슬쩍 다시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오니 저 대신 남편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기 싫으셨는지 은근히 저에게 난 우리 아들이 해주는 된장찌개보다 며느리가 해준 된장찌개가 더 맛있는데 며느리가 만들어주면 안 될까? 하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른 체하고 몇 번 만들어달라는 음식 만들어드렸지만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 때까지 집에 오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손주 생기길 원하시면서 이렇게 며느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부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어도 보고 문도 잠그고 없는 척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해서 모든 일을 다 설명드리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 사람이 또 그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마. 내가 미안해. 하시며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뒤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제가 만삭 때부터는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았고 다행히 저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세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빠듯했고 저도 원래 일하는 직장으로 다시 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자주 저희 집에 오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너무 바쁘다고 하시며 핑계를 대셨고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평일 내내 저희 집에서 아기를 돌봐주셨고 주말에는 저희 부부가 아이를 돌봤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손주를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연락도 별로 안 하시고 관심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도 꺼려 하셨고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저희 엄마에게 밥 해달라 청소해라 하면서 명령만 하셨죠. 저희 엄마는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셨고 손목밴드를 하시면서 아기를 돌보셨는데 나이도 있으시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지? 미안해. 딸 때문에 타지에 와서 엄마가 너무 고생이다. 아니야.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괜찮아. 넌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일이 되니? 괜찮아. 오늘도 시어머니 오신 거 아니지? 이틀에 한 번꼴로 오시는 것 같아. 엄마 괴롭히려고 오는 것 같아서 찜찜해. 아유, 우리 딸 별 걱정을 다 해. 사돈도 손녀딸 보고 싶으니까 오시는 거지. 제가 일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 퇴근이 늦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왔다 간 흔적이 있었고 엄마는 늘 제가 걱정할까봐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는 것을 비밀로 했죠.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일부러 시어머니보다 엄마한테 더 잘해준 것도 있어요. 생일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보다 엄마 생일상을 더 거하게 차리기도 했고 어버이날 선물도 친정엄마에게 돈을 더 넣어드리기도 했거든요. 남편도 찬성했고 충분히 장모님께 그래도 된다고 하길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시어머니 몰래 친정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요. 친정엄마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더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좋은 거 먹이지 않아도 이미 좋은 거 많이 먹으시고 다니고 저희 엄마는 저희가 사주지 않으면 끼니를 굶거나 하시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장모님 금반지 하나 사드려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10손가락 다 금반지를 끼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는 평생 금 하나 없이 사셔서 남편 눈에는 그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자기가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면서 저에게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늦게 퇴근하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간 날이 있었어요. 정시에 퇴근한 게 복직 이후 처음일 정도로 매일같이 야근을 했었는데 해가 질 때쯤 집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딸과 놀아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고 친정엄마는 저희 딸을 등에 업고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때까지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를 부려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묵묵히 다 들어주고 쓴소리 한 번 한 적 없고 제게 말해주지도 않았던 거였죠. 그런데 제 두 눈으로 그 꼴을 확인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땅바닥에 다 흘리고 있고 TV를 보며 하하호호 웃어대는데 저희 엄마는 그 부스러기를 청소하고 있었고 땀을 흘리며 걸레질하고 있는데 어떤 딸이 웃으며 넘기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이 집 가정부도 아니고 같이 청소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피해는 주시면 안 되죠. 앞으로 저희 집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뭐? 며느리 너? 아주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누워있는 것 가지고 아주 개못 취급이네. 그리고 사돈은 나보다 더 젊잖아. 조금 더 일해도 돼. 엄마, 어머니 오늘 하루 누워 계신 거야? 아니지? 하며 친정엄마에게 물으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매일 이렇게 저와 남편이 없을 때 집에 오셔서 저희 엄마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했을 게 뻔했죠. 저는 소파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며 당장 나가세요. 다신 저희 집 오지 마세요. 하며 내쫓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순간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야, 이게 드디어 미쳤나? 시작은 네가 먼저 했어. 코앞에 사는 날 두고 네 애밀 불러? 나는 못 믿었니? 손녀딸 내가 잡아먹기라도 해? 나도 우리 아들 잘 키운 엄마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습지 아주? 이때까지 네가 사돈한테 한 짓들 내가 다 모를 줄 알아? 기껏 며느리 삼으면서 딸처럼 대해줬더니 아주 이게 사람 만만하게 보고 말이야. 어떻게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차별 대우를 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금반지를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한 것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고 차별 대우라고 길길이 날뛰셨죠. 저는 뺨을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전에 애는 절대 맡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화가 나신 걸 저희 엄마한테 푸시면 되세요? 이미 남편이랑 다 상의하고 저희 엄마에게 해드린 거예요. 당장 제 뺨 때리신 거 사과하세요. 하니 비웃으시면서 짐을 챙기고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제 뺨을 만져주면서 왜 반항했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왜 이때까지 시어머니 저런 짓 했던 거 말 안 했어? 라고 물었죠. 근데 엄마는 우리 딸 속상해할까봐 그랬지. 사돈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결혼할 때 돈 다 대주셨는데 그거 갚는 셈 치는 거지 뭐. 엄만 괜찮아. 라고 하더군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고 불효를 한다는 게 이런 감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서 친정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게 할 수 없었고 퇴근한 남편에게 있었던 상황을 다 설명한 후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니 남편은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할 테니까 이혼만은 제발. 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흔들리긴 했지만 이렇게 매번 넘어가주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간단하게 짐을 싸들고 저와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서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남편은 전화와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다 무시하고 저희는 엄마 집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다음 날이 주말이라 회사 출근 걱정은 없었고 오랜만에 본가에 오니까 기분도 좋더라고요. 자기 전 남편이 보낸 문자들을 읽는데 시어머니가 이때까지 저희 엄마를 식모 취급한 이유가 너무 유치했어요. 우리 엄마가 질투해서 그랬대. 딸이 없어서. 차라리 저한테 못되게 구시지 어떻게 사돈을 막대하실 수 있나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원래 전화는 잘 안 하시는데
아마 남편에게 쓴소리 한번 들으시고 한마디 하시려고 전화를 한 건가 싶어 마음 다잡고 전화를 받았어요. 역시나 저에게 사과는커녕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애초부터 이런 일 없었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시아버지가 듣고 계셨는지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뺐으며 전화를 바꾸시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제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마. 라고 말씀하셨죠. 아빠 같은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니 거절할 수도 없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얼른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이시며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심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사과를 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럴게. 앞으로 절대 너희 집에 가지 않을게. 친정엄마도 제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냥 용서하라고 했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시니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차를 직접 끌고 본가 앞으로 와준 남편의 차를 타고 딸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딸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돈 없어도 가사 도우미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세요. 가끔 안부 전화만 남편에게 하시지 저희 집에는 일절 오시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와봤자 저희 엄마도 없으니까 올 필요도 없겠죠. 저와 남편은 이제부터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용돈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에서야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피하지 마시고 할 말은 꼭 다 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